네, 안녕하세요. 시스코에서 시스코 장비 보안 적합성 인증 업무하고 있는 김우성이라고 합니다. 네, 랜서블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잘. 네, 랜서블 예정이고, 그리고 랜서블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IAC랑 CICD 소개 간단히 드리고,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랜서블 소개를 그 이후에 간단히 드리고, 설치하는 방법, 랜서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제 그 설정을 푸시하고 이제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북을 이해하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최대한 좀 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PPT를 만들어 보니까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좀 이렇게 돋보기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앤서블 소개에 앞서서 IAC, Infrastructure as Code라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인프라를 코딩으로 관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 IAC인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콘솔이나 대시보드를 통한 구성을 코드로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동일한 구축이라던가 동일한 작업 그리고 동일한 변경 건들을 이제 어떤 템플릿이라던가 어떤 이런 폼으로 만들어서 반복된 작업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발상이 될 것 같습니다. IAC의 활용은 누구든지 함께 작업을 하거나 뭔가 이제 이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함께 작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버전 관리가 될 수 있고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CI/CD라고 하는 이 젠킨스, 사이클 CI와 같은 이제 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IAC 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IAC 소개를 드리면서 CI/CD라고 하는 이제 문구가 나왔는데요. CI/CD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CI는 일단 지속적인 통합, 또 CD는 지속적인 배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CI/CD는 왜 필요할까? 일단 코드를 구성을 할 때 저 혼자 이제 한다면 이 코드나 이 프로그래밍을 나 혼자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어떤 하나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머지를 시켜 나갈 때 한 사람이 머지를 시킨 이 코드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CI, Continue Integration에서는 빌드, 테스트, 머지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Continuous Delivery. 이 작성을 한 이 코드들이 테스트까지 완료된 것들이 잘 이제 합쳐지고 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디플로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잘 배포가 되고 서비스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자동화를 시키고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업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합칩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CD가 두 가지 의미로 딜리버리, 디플로이먼트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컨티뉴어스 딜리버리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팀이나 이제 최종 이 배포자, 데브옵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최종 배포자가 검증을 딱 끝내면 이제 수동 배포를 하는
형태로 기업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디플로이먼트, 자동으로 배포까지 끝내버리는 이런 자동화, 이제 시스템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주는 장점은 코드 배포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점과 테스트를 딱 강제된다는 점. 네, 프로세스와 절차와 그리고 파이프라인 자체 내에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없으면 아예 머지 자체를 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네, CI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CI는 지속적 통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개발한 코드를 푸시, 그리고 이 충돌이 작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이 커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작을 때 빈번하게 업데이트를 해서 조금이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면 작은 단위의 충돌을 일으켜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조금이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뭐 거의 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드의 퀄리티를 향상을 합니다. 그리고 CD, 지속적인 배달, 배포인데요. 예, 이런 이제 배포까지 이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를 하면서 대부분의 회사는 CI/CD를 이제 사용을 하지만 CI/CD라고 해서 다 똑같은 프로세스로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배포 관련 웹툰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뭐 보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PPT고 하니까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웹사이트 딱 넣고 이기가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게 파일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봐주시면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개발자분들도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이제 컴피그에서 엔터 딱 칠 때 좀 어려운 작업이면 이제 기도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도 뭐 이렇게 미신 같은 것도 있고 뭐 기도 메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재밌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러니까 추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CD가 없다면 네, 지금까지 계속 하는 얘기 반복일 수 있지만 CD가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네, 하나의 코드 이제 집합을 여러 사람이 이제 서로 물론 어느 정도 나눠서는 하겠죠. 사실 진행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또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서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호출이 되고 이렇게 땡겨서 쓰기도 하고 여러 변수 같은 것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서로 어쨌든 이제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코드 개발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찾는 거죠. 이거 누가 수정했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이 배폰 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지막 컴이 누가 했을 때 봐봐. 약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결과적으로는 머지 헬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CD가 이제 만약 없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배포하는 이제 데브옵스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배포할 때도 이제 조심히 물론 서비스에다가 이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네. 배포 좀 해주세요. 네, 했습니다. 버그가 있다. 다시 해주세요. 네, 친절하게. 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좀 한번 배포 가능할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배포를 했는데 뭐가 또 안 돼. 뭐 안 되네. 다시 좀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네, 예민해지겠죠. 이 디플로이 헬이 일어난다는 것, 디플로이 헬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결국에 이거는 일하는 분들이 개발자분들이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리소스 소진이 되지 않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종입니다. 시종. 이런 CI/CD를 이제 도와주는 시종이고요. 젠킨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CI/CD에 대한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툴입니다. CI/CD를 도와주는 툴, 자바 런타임 기반의 자동화 서버고요. 빌드, 테스트, 배포를 자동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1800개 이상의 플러그인으로 제공하는 연동성을 보여주고요. 오픈에미스 설치형입니다. 설치해서 GUI로 컨트롤하는 툴입니다. 또 간단하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앤서블이 코드 부분에 있고요. 사람이 자기 노트북으로 이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하든 이제 코드를 짜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값을 이제 작성을 하면 기터브와 같은 이제 레퍼지토리에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된다면 징키스가 이거를 인지를 하고 배포를 자동화 시켜주고 여러 가지 플랫폼 지원하는 플랫폼들의 밑에 머라키도 있고요. 오늘 진행하시죠. 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배포를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요. 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드나 형상 관리를 하는 코드를 작성하려면 올려서 머지를 시키죠. 그런 형상 관리 툴, GitHub, GitLab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운영 효율을 담당하는 징키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배워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앤서블 그리고 두 번째 세션할 수 있는 테라폼도 이제 구성 관리 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구성관리 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전부터 나와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셰프와 퍼펫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적으로 앤서블과 솔트스택은 후발주자입니다. 테라폼도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뻔한데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비교한 자료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대체 이 테라폼이 없어서 같이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앤서블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중요한 것만 좀 봐서 일단 다른 툴에 비해서 앤서블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즉 다른 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스터가 있고 에이전트가 설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설치할 때 이 에이전트들 간의 인증이나 설정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솔트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의 솔트 미니언 구성을 할 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앤서블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냥 내 노트북에서 뭐 설치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SH가 있는 모든 시스템에 적용 가능합니다. 네. 구성 언어가 이제 제이슨 언어를 또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쉬운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이슨 언어에서 조금 더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더 이제 사람이 보기 편하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진 야멀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앤서블과 솔트스택은 야멀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더 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앤서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블이란 봤을 때 이제 단일 활성 노드로 이제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야물투는 플레이북입니다. 굉장히 쉬운 사람이 조금 잘 모르더라도 좀 보기 쉽게 되어 있는 야물 언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에이전트가 없는 푸시 모델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횟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 생성, 몇 등성이라고 합니다. 이 코드가 첫 번째 뭐 타스크,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이 이제 코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코딩이 또 붙고 그 밑에 코딩이 또 붙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실행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작성을 했던 코드는 이제 또 실행되고 또 실행이 되고 계속해서 실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른 식으로 이제 코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 번 실행을 해도 계속해서 동일한 결과값을 생성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몇 등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설명드리긴 할 건데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 프로그램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코드가 좀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듈화된 구조로 이제 강력한 커뮤니티도 지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라던가 공식화된 어떤 사이트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코드를 짠다라기보다는 사실상 그런 커뮤니티나 이제 공식 지원을 하는 웹사이트에서 저희 그 모듈이라던가 작업 같은 것들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역등성,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코드를 보면은 이제 스타트가 아니라 스타트입니다. 이게 실행이 현재 되고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동작이 걸립니다. 그래서 쉽게 역등성은 어떤 작업을 수행했을 때 그 작업을 한 번 더 수행하든 여러 번 수행하든 결과가 동일한다는 것이고 시작하는 명령, 시작시키는 명령이 아닌 시작이 되었는지 종료가 되었는지 삭제가 되었는지 상태에 따라서 동작하게끔 코드를 시작합니다. 앤서블 구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매니저 모드에서
이제 컨트롤 로드 쪽으로 이제 뭔가 배포를 하려고 할 때 그 배포는 REST API, SSH, HTTPS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자는 인벤토리라고 하는 파일을 작성을 하고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이제 파일을 작성을 하고 모듈이라는 파일을 작성을 하거나 뭐 다운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레이북으로 모입니다. 플레이북을 푸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이 플레이북 안에서 작성이 되고 사용이 되고 이 플레이북을 푸시를 합니다. 머라키나 시스코 기타 장비나 AWS 같은 이제 클라우드 노드 쪽에 배포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아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앤서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로드 제가 이제 컨트롤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메이지드 노드가 있겠죠.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제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컨트롤 로드가 내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장비들이 메이지드 노드가 되겠죠.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일을 만듭니다. 이 인벤토리 파일, 이게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뒤에서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벤토리는 제가 그 매니지드하고 이제 푸시할 장비의 리스트입니다. 내가 관리할 장비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북, 제가 작업할 그 작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듈, 이 작업 내용 안에, 이 작업 플레이북 안에 여러 가지 작고 작은 작업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작은 작업 단위에 여러 가지 작업들입니다. 모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컬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앤서블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모듈이나 이런 파일 같은 것들을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라는 게 있는데요. 앤서블 갤럭시는 이 앤서블에서 지원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코드를 받았고 그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했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코드야.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올려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런 커뮤니티에 여러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성 요소입니다. 일단 하나씩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깊게 들어갈 거니까요.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 개념의 일단 컬렉션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컬렉션이라는 것은 롤과 모듈과 플러그인. 롤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모인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롤은요. 그리고 모듈은 이제 작은 단위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은 여러 가지 조건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롤은 변수나 타스크나 핸들러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모여서 어떤 작업의 구조적인 이제 구조적으로 작성된 구조화된 파일이고요. 이 롤들을 플레이북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과 플레이북은 이제 그 별도의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역할이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북이 역할을 끌어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앤서블에서 자동화를 구성하는 중심 요소고 플레이북은요. 롤을 참조를 하고 타스크를 정의를 해서 원하는 구성을 시스템에 푸시하는 것을 플레이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북 안에는 여러 개의 이제 플레이가 존재합니다. 이제 플레이북의 구성 요소고요.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일련의 타스크를 수행하는 단위고요. 플레이는 롤과 타스크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롤은 플레이북과 별도로 만들어진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에서 이 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 플레이북 안에 있는 재생과 타스크와 모듈은 플레이북 안에서 동작하는 요소들입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뒤에서 더 설명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중복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컬렉션 안에 롤과 이제 플레이북들이 있고, 플레이북 안에 이제 재생 작업 모듈들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계속 설명을 드리면요.
재생은 이제 플레이북 안에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작업의 단위, 그리고 플레이북 하나마다 이제 타스크들이 있는데요. 작업을 정해야 합니다. 이제 특정 모듈과 작은 단위의 모듈을 이제 호출을 해서 작은 단위의 작업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을 타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듈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작업 단위, 작은 작업 단위로 아주 다양한 작업 단위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울 것은 플레이북 중심으로 배우면 되기 때문에 플레이북 구조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북 이하의 구조를요. 플레이북 안에 이제 플레이가 있고요. 이 플레이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이라던가 호스트 업데이트, 벌스가 이제 변수인데요.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 있고 겟터 팩터라고 하는 옵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업,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인가? 네임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모듈, 이 모듈 안에 보면은 네임스페이스, 시스코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컬렉션 이름 시스코의 머라키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이 모듈 이름, 디바이스의 스위치 포트를 뭔가 작업을 하는 모듈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듈이 이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련 번호가 매개 변수고 시리얼 넘버가 밸류. 시리얼 넘버를 이 변수를 가지고 와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스코 머라키 디바이스에 있는 포트 3번을 어세스 포트로 바꾼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블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설명이긴 한데 또 다르게 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인벤토리. 인벤토리는 내가 바꾸고 싶은 타겟 장비라고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플레이북입니다. 이 플레이북을 푸시를 해서 장비 설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플레이북 안에 플레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플레이북 안에는 플레이가 두 개 있습니다. 타스크, 작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타스크가 각 플레이 안에 타스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구성 요소의 위치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듈. 모듈은 지금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듈은 이게 용 모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카피 모듈, 커맨드 모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어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이제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변수가 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조건문.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인데요. 이 왼절을 통해서 타스크 명령이 실행 결과가 리설트 제로, 성공일 때 이제 출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옵션의 조건문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는데요.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설정 파일을 템플릿에 배포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변수나 이런 요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템플릿, 그냥 말 그대로 템플릿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들 위주로 밑에서는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설명 추가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롤은 뒷장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가 조금 있어서. 어렵진 않으신가요? 혹시 잘 들으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북 안에 두 개의 플레이가 있고 그 플레이 안에 타스크가 있다. 이 정도만. 네. 그리고 이 플레이 안에 모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수가 쓰였고 조건문이 들어갔고 템플릿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북이 구성이 된다. 정도만 지금 알아주시면 됩니다. 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벤토리와 사이트 야물과 롤이 별도의 파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롤이라고 하는 디렉터리 안에 apva라고 하는 이제 그 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작성이 된 이제 타스크가 있고 그 안에 변수도 있고요.
템플릿이라고 변수를 가져다 쓰는 템플릿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벤토리가 있고 플레이북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AP 브기랭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플레이북에. 이 롤의 AP 브기랭을 호출을 해서 플레이북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으면서 일단 이 엔서블은 야물이라는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표현하는 종속 구조.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이제 표현해서 코딩을 짜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기 쉽고 이 방식을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엔서블은 들여쓰기를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는 언어나 어시스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제 텍스트 편집기들도 많이 있죠. 활용해서 엔서블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엔서블 같은 경우는 또 띄어쓰기로 인한 이제 이제 에러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띄어쓰기 교정 툴이 또 존재해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서블은 제이슨의 상위 호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이슨과 구분 호환이 똑같이 되면서 이제 중괄호와 대괄호만 삭제가 됐는데도 굉장히 이제 야물을 좀 보기 편해 보이죠. 네.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이 야물에서는 계층 구조를 더 쉽게 표현하는 들어쓰기를 쓴다고 말씀드렸고 이 상태로 주석 같은 추가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사용하기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 엔서블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로드에 설치를 하고 맥OS와 리눅스 계열에서 지원을 하고요. 윈도우는 어떤 뭐 프로그램을 깔아서 설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비지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keep install 엔서블 코어를 통해서 중요한 파일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keep install 엔서블을 통해서 전체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엔서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잘 나와 있습니다. 밑에 그 인스톨에 관련된 URL 첨부해 놓았고요. 설치 확인은 위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이 서포트하는 벤더들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벤더들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서블 커맨드를 실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인벤토리와 그 작업하려고 하는 그 작업 여기는 명령어가 나와 있는데요. 플레이북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다시 M 킹 같은 이런 동작 방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옵션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옵션을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ansible add 커맨드라고 하는 것은 단일 명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커맨드고요. ansible all 해서 킹을 때리겠다. 어디에? 인벤토리에. 인벤토리에는 내가 조작하고 싶은 타겟 장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이너스 K는 제 패스워드를 물어보겠다는 그런 제 명령어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ansib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add 커맨드 하나의 단일 이 명령을 이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ansible 플레이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플레이북을 통해서 장비에 푸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ansible 플레이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너의 인벤토리, your 인벤토리라고 되어 있죠. 인벤토리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북 야물 파일을 찍어줘서 이 플레이북을 푸시를 하고 설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ansible 갤럭시라고 아까 이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모듈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고 사용할 때 이런 ansible 갤럭시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인벤토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트네임의 INI 야물 형식의 파일이고요. ensemble을 관리하는 호스트, ensemble로 관리할 호스트 목록을 정의를 합니다. 그룹을 사용해서 호스트를 논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웹서버로 되어 있어서 웹서버 이제 그 예문들이 나오고 밑에는 DB 서버라고 이렇게 그룹이 돼서
그 DB 서버의 목록이 나옵니다. IP 형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FQDN식 유아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IP처나 도메인, 그리고 그룹은 대괄호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속하는 호스트들이 나열됩니다. 플레이북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북의 기본 개념은 N서버에서 자동화 작업을 정의하는 파일. 네. 야물 형식으로 사람과 기계가 모두 다른 언어들보다는 읽기 쉽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기본 구조는 플레이북 안에 플레이, 호스트, 변수, 타스크, 핸들러들을 통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모듈, 중요하게 모듈로 하나 말씀드리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작은 단위의 작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롤은 타스크, 변수, 파일 등을 상대적으로 복잡한 이제 단위로 이제 구조화된 파일이 되겠습니다. 롤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이 있나? 없구나. 그 오른쪽에 보시면 웹서버 설정을 할 때 타스크 작업, 아파치 설치 작업이고요. 이 모듈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서비스 모듈을 통해서 그 설치된 아파치 서버를 시작한다.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북에 대한 이제 URL은 아래 정도였고요. 플레이북의 구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플레이북에 다수의 플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변수 선언 부분인데요. 내부 선언이 있고 외부 함수에서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타스크. 한 플레이에는 여러 가지 타스크, 그 타스크 안에는 여러 가지 모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한 플레이에는 여러 가지 타스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조금씩 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대한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듈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합니다. 주로 파이썬 코드로 작성이 되고요. 그 타겟 호스트에 전송되고 호스트에서 실행됩니다. 타겟 목적하는 이제 타겟 장비에 이제 전송이 되고 호스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역동성이 보장이 돼야겠죠. NSOS VLAN에 대한 이제 그 VLAN을 추가하는 모듈이네요. 그리고 이 모듈은 웹 VLAN인 것 같습니다. 네이비 VLAN 웹이라고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듈 이제 예제인데요. 용 모듈과 서비스 모듈이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문서 URL을 아래에 추가를 해두었고요. 용 모듈이라는 것은 패키지 설계, 제거, 업데이트를 하는 작업 단위의 모듈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모듈은 서비스 시작, 중지, 재시작, 제로드 하는 작업 단위의 모듈입니다. 네. 이제 플레이북을 실제 저희가 실습을 해서 만들어 볼 수는 없겠지만 플레이북을 1, 2, 3, 4차로 해서 하나씩 좀 뭔가 옵션을 추가해 가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플레이북은 이름과 호스트와 타스크와 모듈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웹서버 설정을 하는 플레이북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최상단에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 대상 호스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웹서버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타스크,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인지 이제 그 이름이 밑에 아파치 설치라고 나와 있고요. 좀 전에 봤던 코드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듈을 사용해서 패키지 작업 수행을 하고 HTTP 패키지 이름을 지정을 하고 이제 프리센트, 이제 이게 프리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파치 서비스를 시작이라고 이제 네임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서비스에 대한 모듈을 사용을 한 거죠. 서비스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HTTP에 대한 재화 서비스 이름을 지정을 하고 이제 실행이 이제 돼야 된다는 이런 설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북을 가지고 인벤토리를 또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인벤토리, 이 타겟이 되는 호스트를 지정을 해주는 인벤토리 파일을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서블, 플레이북 하고 인벤토리 하고 플레이북 예, 이렇게 쳐주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잠깐, 네, 여기 인벤토리 파일 작성한 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플레이북 작성한 거를 그 뒤에다 넣어줍니다. 이 커맨드를 할 때 그 파라미터 값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좀 자주 쓰는 것이 버거스 이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로그 같은 것들을 표출하게 해주는 이제 옵션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로그를 이 명령어 뒤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이런 파라미터 값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버거스가 VV가 있고 VVV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상세하게 이 로그를 표출해 줄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엔서블 컬렉션,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엔서블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스코 모듈, 지원하는 시스코 모듈을 볼 수가 있고요. 예, 혹시 안 보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파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스코 모듈을 볼 수 있고요. 아, 콜렉션이 지원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모듈 다운받을 수 있고요. 플러그인, 롤 또한 다운받을 수 있고 플레이북 또한 작성이 완료된 플레이북 또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툴들은 다운받아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앤서블 컬렉션 사이트에서 이런 해당 모듈들을, 툴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툴이 아니라 파일이죠. 네,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의 역할. 일단 자동화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배포도 쉽게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에 대한 최신화 버전을 관리를 해서 더 쉽게 배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앤서블 콜렉션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플레이북 한번 작성 이해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벤토리 파일 먼저 작성을 하고요. 시스코 device.ini 라고 하는 인벤토리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호스트도 이제 예, IP로 호스트를 이번에 넣어놨고요. 여기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플레이북은 저희가 직접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VLAN을 추가를 하잖아요. 그 전에는 개발자들이 이 웹서버라던가 DB 서버를 컨트롤하는 거였다면은 이번 플레이북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 컨피그를 할 VLAN을 추가하는 이제 플레이북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호스트는 시스코 디바이스를 넣었고 타겟은 시스코 디바이스고요. 인벤토리 파일이죠. 그리고 겟더 팩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타겟이 되는 장비의 시스템 정보값을 긁어오게 됩니다. 긁어오게 되는데 이 긁어와서 이걸 변수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겟더 팩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지금 뭐 필요가 없다면 노나 펄스 같은 이걸로 끄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겟더 팩터는 노로 되어 있고요. 타스크는 일단 create employee VLAN으로 해서 직원 VLAN 10번을 생성을 합니다. 모듈을 cisco.ios VLAN 모듈을 사용을 해서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게스트 VLAN 20을 또 생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nsible 플레이북 -i하고 인벤토리 넣고 제가 지금 작성한 플레이북을 넣습니다. 뒤에 버글스도 들어갔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코 iOS 언더바 VLAN 이 모듈은 시스코 iOS 장비에서 VLAN을 생성을 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제 모듈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컬렉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앤서블 갤럭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앤서블 갤럭시는 앤서블이 제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사용자들이 이미 만들어진 본인이 제작한 롤이나 컬렉션들을 쉽게 찾고 올리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예, 주요 기능으로는 역시 롤과 컬렉션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고, 앤서블 계열식 명령을 통해 손쉬운 롤과 컬렉션 설치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롤과 컬렉션을 만들어서 이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요. 베네핏은 역시나 코드를 작성하는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구성 시간을 단축을 하겠죠. 품질 보증. 많은 사용자들이 올려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서버기 때문에 검증된 신뢰도 높은 이제 롤과 컬렉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롤 설치는 위와 같이 이제 인스톨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다운을 받으면 여러 가지 코드 변경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닛으로 그 해당 이 롤을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이닛을 하는 APVLAN이라고 하는 모듈 상태를 봤을 때 상대값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 템플릿 이제 타스크 메타 디폴트 핸들러 등이 있네요. 하나 더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변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변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해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진자라고 하는 이제 템플릿을 사용을 하고요. 이 앤서블에서 템플릿을 정의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템플릿화된 문서에 변수를 동적으로 삽입, 조건문, 반복문 등을 사용해서 응용을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동적 데이터를 삽입, 변수 값을 변경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삽입을 하고요. 템플릿의 유연성, 조건문과 반복문을 통해 복잡한 논리를 처리를 합니다. 코드의 재사용성, 동일한 것을 여러 곳에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약으로는 데이터를 동적으로 삽입할 수 있고 템플릿을 유연하게 작성해서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유지보수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림을 추가를 해보면 이제 변수에 today is Friday라고 선언을 했고요. 밑에 이제 그 변수에 대한 이제 그 today라고 하는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출을 해줄 때 이 today 부분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변수값의 존과 비밀번호 DOE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타스크 상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에 이제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VLAN 아이디와 네임입니다. 타스크 플레이북 내에 이 타스크 상에서 VLAN 20의 아이디, VLAN 20의 네임 이 부분에 이 변수들이 또 가져가서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플레이북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를 포함한 플레이북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인벤토리 작성해서 저희 그 어드민 시스코 123의 패스워드 그리고 호스트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플레이북 예시는 굉장히 간단하게 호스트, 겟더 팩터, 이제 커넥션, 애니 에러 페이탈, 이그노 에러, 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 한번 드려보면요. 일단 겟더 팩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되는 장비의 시스템 정보를 긁고 오지 않겠다. 그리고 커넥션은 로컬에서 실행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레이북 실행 중 오류 발생 시에 전체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그 옵션입니다. any 에러 페이타이라고 하는 부분이 true가 되어 있고요. 이그노와 에러는 사실 안 넣어도 직접적으로 동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플레이북 실행 중에 특정 작업이 실패했을 때 멈춰라 하는 이제 옵션입니다. 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APVLAN이라고 하는 롤을 사용한 플레이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북과 인벤토리가 아까 작성이 됐고요. 롤을 작성을 자기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다운을 받아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이 어떻게 될까? 일단 인벤토리 작성된 파일을 플레이북의 호스트로 호출을 합니다.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 롤을 이 플레이북의 롤이라고 이제 특정되어 있는 내용에 또 호출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플레이북이 이제 동작이 걸리는 거고요. 이 변수들이 있죠. 유저네임, 패스워드, 호스트. 이것들은 롤 안에 호스트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의 그 템플릿 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ansible playbook -i 인벤토리 파일
플레이 파일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 엔서블로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VLAN 사인이 나오면서 VLAN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레이북 네 번째 마지막 플레이북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일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씩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조 자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 디렉터리가 있어요. 프로젝트. 이제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 디렉터리 안에 플레이북이 있습니다. 인벤토리가 있고요. 그룹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수인데 이제 그룹 그 변수 그룹의 디렉터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레이북에 잘 들어가서 동작에 걸리게 되겠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벤토리와 플레이북 작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똑같이 죄송합니다. 똑같이 인벤토리를 플레이북에서 가지고 와서 포스트로 호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스트 패브릭이라고 하는 이 포스트를 지정을 하면 이 지정한 그룹 이름을 기준으로 그룹 벌스 디렉토리에서 엔서블은 호스트에서 지정한 그룹을 그룹 벌스 디렉토리에서 해당 그룹과 일치하는 변수 파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그룹에서 이 지정된 호스트 이스트 패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엔서블이 찾아서 그룹 벌스 슬러시 이스트 패브릭 아래에 있는 모든 변수를 자동으로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 벌스에 되어 있는 이 변수 값들을 호스트에 있는 이스트 패브릭을 통해서 이것도 불러오게 되고요. 잠시만요. 뭐가 떠가지고 클릭이 잘 안 돼서. 네. 그리고 이제 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북에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변수들이 롤에 있는 템플릿에 다 이제 추가가 되겠죠. 이 변수는 그러면 무엇이냐? 4개의 VLAN 변수 값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거는 플레이북 3이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레이북 4는 이 변수 그룹을 사용을 해서 VLAN을 아까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거는 VLAN을 4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이게 아래쪽에 들어가서 풀과 모드와 디스크립션이 이 변수에 있는 것들이 반영이 돼서 4개의 풀을 만들겠다는 이제 내용이 됩니다. 이해도 되시나요? 네. 플레이북이 해당 시스템에 푸시를 하게 돼 있고 인벤토리 타겟 장비를 넣어주고 이 똑같은 디렉터리 이름을 엔서블은 호스트에 지정이 되면 변수 그룹 쪽에서 그 값들을 찾아서 모두 불러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적용된 이 롤에 이 변수 값이 할당이 되어서 동작이 걸리게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서블 플레이북 그리고 마이어스아이 이스트 패브릭 양을 넣었고요. 그리고 플레이북 그냥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디렉터리 위치와 플레이북까지 같이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VLAN들이 생성이 되는 것들이 보이고요.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시보드에 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왼쪽에 보시면 엔서블 마크가 나오면서 툴 4개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북 4번까지 해서 엔서블 교육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따로 제가 문제는 준비를 안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엔서블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